자,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공작관 활동을 해오셔서요. 모든 우리가 모르는 기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마약 문제. 이 마약 문제, 대한민국도 마약이 이제 이렇게 많이 퍼졌는 줄 삽시간해요. 문재인 5년 사이에요. 어떻게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남용 국가가 돼버렸어요. 네. 북한은 마약을 국책 사업으로 돈을 벌고 우리는 스물스물 다 마약 남용 국가가 되고. 자, 북한으로 말하면 일타쌍피 아닙니까? 돈 벌고 남한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70년대 학번이시잖아요. 네. 70년대 70년대 학번들이 외국에 나가서 학부 때부터 유학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어요. 아주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유학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떨이라지 떨. 대마초. 안 펴본 사람 없어. 대마초. 예? 내가 뭐 신문사 쪽 애들 어디 기업들 애들 말도 못해. 예? 다 가서 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 치기 어린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해도 지금은 이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광범위한 이 마약이 코케인, 코케인, 히로뽕, 필로폰 이런 것들이요. 도리도리 엑스터시 이런 거 등등 해서요. 근데 요즘엔요. 붙이는 마약 들어보셨어요? 붙이는 마약은 뭡니까? 뭐냐면 그 진통제인데 특히 이제 암으로 고통받는 말기암 환자들한테 의료용으로 쓰는 거. 그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네. 펜타닐. 근데 이거는요. 붙이는 겁니까? 그 한 2mg만 과다 복용을 해도요. 죽어요.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이 무슨 주사나 먹거나 이게 아니라 붙이는 패치 이런 걸로도 파스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붙이기만 하면. 그래서 이 펜타닐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아이고, 네? 큰일 났네. 그다음에 제가 그 북한산 삥두라 그랬죠. 그 필로폰. 그거는 걔들 전매 특허니까 북한 애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저 아프간에서 나온 것보다 더 좋고. 최고 수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중국 사회에서는 이 마약이 지금도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지만 대신에 중국은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망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도 마약 사범만큼은요. 단호합니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우리 한국 마약업자들도 덜어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국내인 외국인 안 가리고 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마약 시장이 적어도 아마 한 100배 정도 이상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국에서 오남용국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 말이에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자, 이와 같은 마약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마를 갖다 우리가 재배를 하거든요. 약용으로요. 근데 그걸 몰래 추가로 더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대마초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퐁당이라는 게 있어요. 퐁당은 뭡니까? 그 업소에서 몰래 그 술이나 물에다 타는 거죠. 퐁당. 그래서 퐁당 탄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동일한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구속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흥업소의 아가씨들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개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바디 패커라 그래가지고 몸에 그러니까 그 콘돔 같은 데다가 마약을 넣고 그걸 쪼매요. 그래서 삼킨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대변을 보고 빠져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파는.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다가 마약을 은닉해서 들어오니까 체크가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아저씨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나 봤더니 삼키고 들어왔던 그 마약이
뱃속에서 터졌어. 그래가지고 과다 그러니까 고밀도 마약이 몸속에서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수에서 해부해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마약을 퇴치를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퇴치? 일단 기본적으로 100% 완전 무결하게 퇴치하는 건 어렵지만은요.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중심으로 이제 특수작전 들어가야 됩니다. 제주도 인근에 보면요. 요트도 떠 있고 고기 잡는 배도 떠 있고 개인적 배도로. 그런데 들어오기 쉽죠. 그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가서 떠올리는 부음을 부표를 갖다 해놓고 야 맷도 동영 맷도 북이 맷도 지점에 낙하해 놨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가가지고 건져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들이 다 많은 양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재미 보는 범죄 조직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문제는 내부 협조자들이 또 있어. 우리 경찰이나 마약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같이 결탁해서 돈에 미쳐서 그걸 같이 협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 뭐 봉급 뭐 300~400만 원 받는데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준다고 그러죠. 그렇죠. 오늘 내가 여기 감시하지 말고 몇 억 줄 테니까. 근데 마약으로 얻어들이는 수익은 몇백억, 몇천억인데 그까짓 그 몇 억 이렇게 몇 명 주는 거는 껌값이죠. 껌값이지. 그래놓고 그날 뭐 해경에서 순찰 잘 안 하게끔 하고 그냥 던지고 받아오고. 순찰애들도 다른 코스로 가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렴하고 국가 간이 뚜렷한 요원들을 비밀리에 선발해서 이것도 단속을 벌려야 돼요. 그렇죠. 예? 투입해가지고 제주도 인근 뭐 이게 원래 해양경찰이나 관세청 또 일반 경찰 검찰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공직에 전염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까 그 국정원에도 지금 포섭된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간첩, 중국 간첩, 일본 간첩 다 있다 그랬잖아요. 북한 간첩까지. 그렇듯이 이런 그 검경에도 이런 돈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직은 이 돈 좋아하는 애들 뽑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망해. 그래서 지금 자 마약 단속을 어디부터 하느냐? 제주도 연근에부터 이제 완전히 절망시로 이제 긁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많이 유통되는 게 부산에 수영만 가면 요트 정착하는 그 당이 있어요. 거기 아주 저녁만 되면 새벽에 되면 이거 주사한 그 플라스틱 주사기 있잖아요. 널려 있다고. 널려 있는데 어제 뉴스인가요? 그 병원 인근도 아닌데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가 뭐 그냥 산더미로 막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사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 만들어서 에스코바르 얘기하면서 그 남미의 콜롬비아 마약 유통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 많이 경각심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관세청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또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최 선생님 덕분에 아주 그냥 우리 현직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그 경계심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이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한 게 그나마 이 마약을 조금이라도 지금 제거하는 데 기여를 하셨다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대통령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럼요. 경찰청장, 그다음에 또 그 예하의 관세청, 또 지역에서 그 일하시는 우리 국가 요원들 있잖아요. 특히 국정원도 그렇고 좀 직을 거시고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 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마약 그걸 이제 뭐 수사를 해서 그걸 이제 범인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잡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포상을 뭐 특진도 과감하게 하고 상금도 과감하게 줘서 목숨 걸고 잡게끔 잡으면 나는 출세한다.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은요. 예. 억지로라도 휘슬러 내부 고발자 만드는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이 방송 보시고도 다들 참여 좀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 얘기를 해볼게요. 이대주 씨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피살 때.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제가 다시 리바이벌 안 할게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서욱이는 와가지고 국방장관 했던 서욱이는 다 부러웠다면서.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 국정원에도 자료를 없앴던 게 있잖아요. 그 담당관 있죠. 담당관실에서 고소고발해가지고 구속을 시켜. 구속시킨다 엄포를 놔. 그러면 담당관은 자기가 다 뱉어내야 돼. 그죠? 그죠. 만약에 20년 이상 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형을 받아서 빵살이를 해. 그 연금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쥐는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살아갈 길이 막연해. 그렇죠. 평생 나오는 연금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너 고소고발해서 너 형 때릴 거야. 진실을 얘기하면 좀 감형해 줄게. 그럼 이제 사실을 얘기해. 사실은 이거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시를 받았고요. 박지원 원장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삭제한 거다. 다 분다고. 또 정보사 요원들을 갖다가 간첩몰이 했던 놈들 개인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너 앞으로 벌금 물게 한다. 피해 보상 억대로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뭐가 진실이야? 뭐 니네가 뭐 입수한 뭐 극도의 뭐 비밀 문서가 있어서 뭐야? 뭐 민감한 뭐가 출처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럼요. 얘들이 지가 살기 위해서 해. 근데 그런 아이들의 지금 연령대들이 김대중이 때 신문은 종자론에 입각해서 신문진 그런 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목을 쳐서 봉고 파지시키고 연금 없애고 하겠다 하잖아요.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휘슬러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장도 해줘야 되지만은 툭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검찰이면 난 그렇게 하겠어. 자식들 뭐 요원 좋아하고 있네. 너 인마 한 10억 정도 하면 토해볼래? 진실 말하지 뭐 한 2천만 원 감형해주고 딜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거 서울 원장이 시킨 거지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죠, 다 본다고 애들. 이거 시켜서 자료 삭제하는 그럼 이거 박지원 원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러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때 되면 이제 프리바게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큰 놈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뭐 야비한 게 아니라 막 너네 조직을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일인데 진실을 말해. 그렇지. 그럼 너는 감형되고 아니면 벌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요. 아니면은 너는 완전 연금이고 뭐고는 빼당신 하는 거고. 지금 말입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났던 거 기억나죠? 그 사건도 진실은 뭐냐면 김대중 정권을 만들 때 이 내부 자료를 들고 나갔던 우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큰 공을 세워서 이번에 진짜 공천 받으려고 이명박 정권 때 하고 있던 그 심리전단을 심리전단 하는 것도 몰랐겠지 나가 있었으니까 내부에 있는 지네 그 같은 전라도 후배를 시켜가지고 혹시 흠집 낼 만한 거 뭐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나왔던 게 심리전단에서 이 국가안보로 해가지고 이런 심리전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단은 원래 고유 업무가 방송이나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익을 지켜내고 안보를 지키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고유 업무인데. 그럼 심리전단은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정치권에 들고 나갔는데요. 그때 때마침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이 권은희라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 여자 있어요. 그 지네 전라도 깐부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국정원을 털은 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정모라고 하는 그 방첩 쪽에 있었던 그 직원은 그때 떨려 나갔거든요. 지금 박지원이 있을 때 다시 복직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대. 지금 말이나 되냐고 그런 게. 그리고 원래 심리전단에 있던 사람들 그 유모 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형무소 가서 깜빵 살고 연금 다 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이 제 나이 때 된 사람들은 그때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연금 못 받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일한 사람은 글쎄 이거를 털러놓고
특수 지역 아이들이 나와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지가 일했던 회사를 갖다가 거짓말로 추적해서 털어서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갖다 주고 민주당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박근혜를 도우려고 그랬다는 또 온갖 예? 가진 그 거짓말을 보태고 해가지고 그걸 또 김어준이 가서 또 털고 그러면 상승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국정원 댓글 공작한 것처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걸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보상을 받겠어요. 그러게요. 예? 지금 저는 그래도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제 현직에서 이봉규 TV 나와보세요. 뭐 연금 자르고 깜빡 넣고 난리가 났겠죠. 예? 지금도 보면 그럴 거예요. 국가의 보안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보안상을 얘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보안을 담당하고 비밀 공작 담당하는 그 정보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죠. 예? 그거죠. 예. 그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을 복되고 멋진 나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일마다 이 북한을 찬양하고 예? 우리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그런 무리들은 북한 가서 살라고 보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하러 여기다 국회에다 두고 그런 우리나라 세금으로 왜 그런 애들 밥을 왜 줍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나면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심리전단 요원들이요. 무지막지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상 못 받았어요. 예? 또 제가 일했던 과거에도 권영애 부장이 있을 때 부품 공작을 그 양반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꿎은 요원들이 다쳤단 말이에요. 다 파면당하고 예?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상받은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옆 사무실은요 다 죽었어요. 예?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한 요원들한테 돌아온 거는요 비난과 모멸과 경시 그 다음에 연금 박탈 이런 거밖에 없었어. 그러면 누가 이런 게 일을 하겠어요? 지금 정보사도 똑같아요. 가장 최고의 에이스를 갖다가 전역하자마자 한 달 후에 간첩으로 혐의를 씌워가지고 잡아내려고 했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발견된 게 뭐 비밀 자료가 있었다고 또 옛날 걸 포렌식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게 있었는지도 아마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비밀을 해가지고 별건으로 또 구속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만 거기다 최근에 어제 내 월간조선 이제 정기구독을 하니까 딱 봤더니 이번에 정보사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회식비로 98,000원인가 얼마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고 그걸 가지고 공작금 유용 남용 뭐 엎어 씌워가지고 현역 대령들을 조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닝보에 있었던 북한의 유경식당 걔네들도 집단으로 인솔해 왔던 장본인이고 아이고 큰일 한 사람 탁월한 공작관들이에요. 큰일 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작금 멋대로 썼다.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게요. 국정원에서 지원해 준 거 있어요. 정보사에다가. 그러면 그거 눈꽃만치 줘놓고 그 돈 가지고 98,000원 지들은 조 단위로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해먹고 어? 대장동에서도 8천억 9천억 해먹고 이런 놈들인데 공작관이 그 협조자한테 밥 사준다고 98,000원 썼는데 그게 항목에 안 맞았다고. 이게 국정원의 감사관실 애들이 분명히 그 짓을 했을 텐데 이 감사관실 안에도 이 전라도 애들이 있었을 거야. 저 누구야? 그 박지원이 꼬봉하던 노은채 이런 애들 그 일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게 정보사 현역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주는 협조망들도 기업인들도 있어요. 봤더니 그 사람도 100억대로 돈을 다 날렸어요. 거기서 현지에서. 그러면 그 누가 보상해 줍니까?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국가를 갖다가 회멸시키고 망하게 해서 평양에 갖다 주려고 했던 놈들 뭐밖에 없다? 여적죄밖에 없어요. 네, 반드시 직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싹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영 선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